안녕하세요. 코드더미입니다. 오늘 만들어 볼 예제를 하나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오늘은 과일 가게예요. 사과 한 개에 500원입니다. 이렇게 몇 개를 드릴까요? 라고 질문을 해요. 여기에서 제가 3개라고 한번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총 금액은 1,500원입니다. 라고 금액을 알려줍니다. 오늘 이 예제를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예제를 함께 만들기 전에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먼저 한번 시도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 코딩 시작을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이렇게 인풋을 사용해서 사용자 이름을 입력받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변수를 만들어서 이 사용자 이름 값을 저장을 해줄 거예요. 이 안으로 들어오는 이 값을 저희는 따로 변수를 만들어서 저장을 해줄 겁니다. 인풋이라고 해서 이렇게 프린트 함수 안에 넣어두게 되면 코드가 굉장히 복잡해지죠. 그래서 이 코드를 빼서 저희는 name이라고 하는 변수를 만들어서 넣어줄 건데요. 이 변수는 저장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name이라고 이름 붙인 그 저장 공간에 저희가 입력받은 이름을 저장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프린트 함수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name이라고 넣어줄 겁니다. 이 name을 가지고 와서 입력을 해줄 거예요. 이렇게 해서 F5번을 눌러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이름을 적어주세요 라고 해서 미키라고 해서 한번 넣어볼게요. 그럼 미키님 안녕하세요 라고 하고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고 이전 시간에 만들었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뜨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이런 형식으로 이렇게 변수를 사용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변수를 만들어서 넣어주실 수 있어요. 이제 여기에서 저희가 몇 가지 더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저희는 이 위쪽에 있는 이 코드를 잠시 주석 처리를 해줄 거예요. 저희가 이렇게 코드를 작성할 때 이 코드 관련 설명문을 넣어줄 수 있어요. 메모를 달아줄 수 있는데요. 그 메모를 주석이라고 합니다. 샵 기호로 주석을 표현해 줍니다. 그래서 샵 기호를 적고 사용자 이름 입력 받기 이런 형식으로 해당 코드에 대한 설명을 넣어줄 수 있어요. 이렇게 설명을 넣을 때 주석을 사용하고요. 그리고 이 아래쪽에 이런 코드도 앞쪽에 이렇게 샵 기호를 넣게 되면 이 코드도 비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잠시 사용하지 않을 코드는 이렇게 주석 처리를 해서 비활성화 시킬 수 있어요. 이 아래쪽에 저희가 다른 코드를 한번 작성을 해볼게요. 이번에는 저희가 과일 가게라고 한번 해볼게요. 사과 한 개에 500원에 지금 현재 판매를 하고 있어요. 사용자한테 몇 개를 구매하실 건지 물어보고 전체 총 금액이 얼마인지 사용자에게 알려주겠습니다. 사용자 입력을 받기 위해서는 input이라고 하는 함수를 사용하는 거죠. 사과 몇 개를 드릴까요? 라고 해서 저희가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렇게 인풋으로 들어오는 이 값을 변수에 저장을 해야지 저희가 뒤쪽에서 사용할 수 있겠죠. 저는 count라고 하는 변수를 사용해 줄게요. count라고 하는 변수를 사용해서 count 안에 몇 개의 사과를 담을 건지 넣어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풋으로 들어오는 사용자 입력을 받는 값은 모두 문자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1이라는 숫자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 1은 숫자가 아닌 문자로 인식이 돼서 입력이 돼요. 이 문자로 인식되는 값을 저희가 숫자로 변환을 해줘야 되겠죠. 그 숫자로 변환을 해주는 방법이 인티저에 int를 사용해서 숫자로 변환을 해줄 수 있어요. int는 인티저의 약자예요. 정수로 바꿔줍니다. 이 인티저가 정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숫자, 정수형으로 변환해주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문자를 이렇게 int를 사용해서 숫자를 변환해서 count에 담아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저희는 이 프린트 함수에 총 금액은 얼마입니다 라고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저희는 500원에다가 곱하기 count라는 변수를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총 금액은 500원 곱하기 그리고 저희가 입력받은 count입니다.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콤마로 구분해서 적어줄 수 있습니다. 제일 끝에 여기서 몇 원입니다 라고 해서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F5번을 눌러서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사과 몇 개를 드릴까에 커서가 놓여져 있죠? 자, 7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총 금액은 3,500원입니다. 라고 표현이 돼요. 자, 혹시 여기에서 이 컴마 자리에 플러스를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전에 저희가 플러스를 넣어서 사용을 했었죠. 그때는 문자를 더할 때 플러스를 넣었는데요. 자, 이제 여기서 한번 제가 F5번 한번 눌러볼게요. 자, 여기서 6이라고 한번 넣으면 자, 이렇게 에러가 뜹니다. 그 이유가 이 플러스는 문자와 문자끼리 합할 때 사용 가능해요. 문자와 이렇게 변수가 합쳐져 있을 때는 컴마를 사용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다른 형태를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거는 파이썬 3.6 버전부터 사용 가능합니다. fstring이라고 하는 기능을 하나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이 기능은 3.6 버전 이상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예전 버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fstring 기능이 적용이 안 되니까요. 최신 버전을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을 해주셔야 되세요. 자, fstring 버전을 저희는 앞으로 자주 사용하게 될 거예요. 예전에는 이 포매팅 하는 방법이 조금 복잡했어요. 근데 이 포매팅 하는 방법이 파이썬 3.6 버전부터는 fstring으로 사용 가능하면서 굉장히 사용하기 편리해졌습니다. 저희는 프린트할 때 이렇게 따옴표를 적어줬죠? 그 따옴표 앞에 F만 적어주시면 되세요. 따옴표 앞에 F를 이렇게 적어주시면 이게 바로 F스트링이 됩니다. 이 스트링이라는 것은 문자열을 뜻해요. 이 따옴표 구간이 스트링입니다. 그 앞에 이렇게 F를 넣는 형식이 F스트링이에요. 이 F는 포맷을 뜻합니다. 예전에는 포맷이라는 함수를 썼거든요. 그래서 그 포맷을 뜻하는 F예요. 이 따옴표 안에 어떻게 적어줄 거냐면 자, 위에 있는 형식처럼 그대로 해볼게요. 자, 총 금액은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변수로 가지고 오게 될 부분을 자, 이렇게 500 곱하기 카운트로 이 변수와 수식 구간을 이렇게 중괄호를 사용해서 넣어주시면 되세요. 자, 그리고 나머지는 1입니다. 라고 이렇게 넣어줄 수 있어요. 이 f스트링을 사용할 때는 변수라든지 계산을 해야 되는 수식 구간을 이렇게 중괄호를 묶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위쪽란은 주석 처리를 해줄게요. 자, 이렇게 샵을 넣어서 주석 처리를 하고요. 그리고 fstring 버전으로 출력이 되도록 한번 해볼게요. 자, F5번 키를 눌러서 실행을 시키면 자, 사과 몇 개를 드릴까요? 자, 이번 8개를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러면 총 금액은 4,000원입니다. 라고 해서 4,000원이라는 금액이 계산이 돼서 나왔죠? 자, 이러한 형식으로 변수와 수식 구간을 중괄호를 사용해서 따옴표 내에 넣어줄 수 있어요. 이게 바로 f스트링입니다. 저는 이 f스트링으로 앞으로 많이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f스트링을 기억하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입력값을 받아서 계산해서 출력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코딩은 눈으로만 공부하시면 절대 자기 실력으로 늘지 않아요. 반드시 직접 타이핑하면서 입력을 해보셔야 합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활용해서 조금씩 변형시켜 가면서 만들어 보세요. 자,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